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강민구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님 이런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됐었고요. 자, 그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또 해명을 하면서 영남 남인 유림의 예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안동 유림들이 반발하고 이랬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여파가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제 국회를 압도하고 있는 민주당이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에서 벌이는 코미디 같은 장면들 이것들이 또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보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하고 같이 해서 누구세요? 이러고 이제 간사를 선출을 안 했다는 건데 선출을 안 하니까 와서 간사 선출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이미 지난 일이다. 그러면서 누구세요? 어쩌고 이러면서 이제 그 코미디 같은 장면들 위원장님은 누구세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폭소를 낳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겁니다. 연일 이런 코미디 같은 장면들이 이제 강성 위원장인 정청래 법사위, 최민희 방송통신위 이런 데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관심의 대상이고 8월 전당대회에 대표로 나설 사람 없죠. 이인영 의원 검토설 건데 검토설 자체가 친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친명계에서 이인영 의원을 들러리로 세울 계획을 세운 모양인데 글쎄 이인영 의원이 그 들러리 설려고 할까요? 알 수는 없죠. 이인영 의원의 장인이 이재명 전 대표를 과거에 도망 다닐 때 숨겨주고 성남에서 그랬다는데 그 인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본인이 뭔가 경쟁이 아니고 그냥 들러리로 한번 나설 것인가 이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 대표로 나설 사람은 없고 나서봤자 안 되는 거고 이제 최고위원으로 나설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시도당 위원장 경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경선의 변, 본인 출마의 변을 얘기하는 것이 점입가경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선 첫 번째로 원래 대표 경선은 순회 경선을 하죠. 전국 시도를 돌면서 몇 개 권역별로 나눠서 합동연설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투표하고 투표 결과 발표하고 다음번에 또 이어서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경쟁자가 우선 나설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나선다 할지라도 이재명 95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 4 어쩌고 이렇게 나올 텐데 이렇게 나올 거면은 차라리 이게 코미디만 된다. 그러지 말고 원샷 경선을 하자. 이런 게 이제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역별로 합동연설하고 투표를 하는데 그걸 발표 안 하고 나중에 서울에 와서 그냥 한꺼번에 발표하는 거로. 왜? 발표해봤자 85, 90, 95 이런 거 발표할 텐데 그거 해봤자 오히려 웃음거리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재명 추대대회처럼 되는 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관심 이런 거는 별로 없고 다만 웃음거리는 되지 말아야 하겠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원샷 경선이라는 아주 훌륭한 이름을 붙였지만 그게 아니고 원래 원샷 경선은요. 경선 그냥 한 번에 딱 하는 겁니다. 전국 순회하지 않고 원샷으로 서울에서 전당대회 딱 열어서 거기서 그냥 한 번에 딱 투표하고 끝내는 거. 이게 원샷 경선이죠. 무슨 순회를 하는데 거기 투표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서울에 와서 발표하는 게 무슨 원샷 경선입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의 고충을 반영하는 거다. 그런데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제 나서서 온갖 종류의 명비어 청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백일장대회라고 장문 실력을 과시하는. 왜 그러냐면 대표는 이제 경선이 끝난 거고 경선이 될지 추대가 될지 모르지만 최고위원들은 경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고위원들도 이른바 모두가 이재명 전 대표의 러닝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재명 전 대표를 어떻게 칭송하느냐
이 경쟁이 됐다. 우선 최고위원 출마하겠다고 하는 강선우 의원 S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핵심만 뽑으면 이겁니다. 국민들을 굉장히 많이 닮은 정치적인 길을 걸어온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다. 그런가요? 국민들이 그렇게 범죄를 많이 저지르나요? 국민들이 이렇게 피의자 뭐 여러 건, 뭐 범죄 혐의로만 보면 거의 10건이 넘는데 국민들을 이렇게 폄하하면 안 되죠. 근데 또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출마 선언을 한 김병주 의원. 이재명과 함께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지켜내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이건 그냥 평범한 장문 실력이네요. 그 다음에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전현희 의원. 페이스북에다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집요하고도 무도한 정치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며 뛰어난 리더십으로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이끌었다. 힘든 내색 않고 늘 털털 웃는 모습에 마음이 짠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정서적으로 호소한 걸로 보입니다. 정서적인 호소가 돋보이는 백일장이었다. 글이었다. 저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 사실관계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한준호 의원. 24일 페이스북에다가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든 이 대표의 내일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힘차게 시작될 것이다. 이것도 제법 그럴듯한 장문 실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경기도당 위원장에 도전하는 김승원 의원. 출마 선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수원지법 판사 출신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판사 출신 김승원이 당원들과 함께 검찰 독재와 사법 카르텔에 맞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자, 이거 뭘로 들리십니까? 수원지법 판사 출신이다. 수원지법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이 대북송금 재판이죠. 그러니까 뭐 재판 거래라도 하겠다는 뜻인가요? 자기가 수원지법 판사 출신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지켜내겠다고 하니까 그거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그래도 여하튼 그럴듯한 장문이다. 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의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 이 사람도 광주시당위원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시대의 개막을 위한 민주당 역사 최고의 기적을 만들고 싶다. 글쎄 이거는 별로 이재명 전 대표가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요. 이재명 시대의 개막이 이게 기적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기적. 글쎄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요. 필연이다,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거를 기적으로 표현한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장문이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별로 그렇게 이재명 전 대표의 그 눈길을 사로잡는 장문이 아니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디에 뭐 출마할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재명 전 대표의 그 특보를 했던 사람입니다. 정진욱 의원.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이처럼 독재 권력의 핍박과 공격을 당한 정치인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의 범죄 혐의가 다 윤석열 정권의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이거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아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중에서도 강성 지지층, 이런 사람들 빼고, 지금 대략 이제 갤럽 기준으로 보면 그 이재명 전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 범죄 혐의가 뭐 타당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과반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정진욱 의원의 이런 핍박이고 공격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동의하는 일반 국민들 전체 기준으로 따지면 아마 한 30%도 안 될 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동의할 사람 별로 없을 것이다. 민주당 당원들도 다 동의하는 건 아니다. 자, 결국은 8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칭송 경쟁에서 누가 더
강성 지지층이나 당원들의 관심을 끄느냐. 지금 그 경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명비어천가 경쟁 뭐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백일장 대회. 누가 장문을 잘해서 관심을 끄느냐. 그거죠. 그렇게 된다면 경쟁의 요소가 자,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드는 민주당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이 주인 되는 정당인데 이거는 개딸이 주인 되는 정당 비슷한 걸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 결국은 이재명 지키기, 이 전당대회의 주제는 이재명 지키기. 그리고 최고위원들이나 이 지도부에 입성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적어내는 자기소개서 비슷한 출마 회견문을 하고 있는 거죠. 백일장 대회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물론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뭐 이재명 일극 체제라는 이런 움직임이 뭐 그렇게 반드시 나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뭐 그 말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앞으로 2년 내에 전국 선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거를 잘 메모를 해놨다가 아, 저 당은 이재명 사당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표를 안 주겠다. 그렇더라도 그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가장 빨리 되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 근데 현재 보궐선거가 이렇게 가시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후년에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는 앞으로 2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 전국선거 없으니까 여기서 조금 뭐 지지율 떨어져도 그거 각오해도 이재명 사당 만들면 된다.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 한 몇 달 앞두고 또 국민들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잘 전략을 짜면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 우리가 뭐 지겠어. 아마 그렇게 판단하는 거로 보이는데 뭐 글쎄요. 뭐 그거야 뭐 민주당의 생각이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정치부 기자를 수십 년간 하면서 늘 선거를 치르고 나면 아, 국민들의 선택은 현명했다. 뭐 이런 기사를 참 많이 썼습니다. 다 안다는 거죠, 국민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게 선거가 내일 있든 내년에 있든 후년에 있든 하나씩 그 선거에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국민들은 이런 장면들, 국회에서 그 코미디 같은 장면들, 이게 다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심판을 할 것이다. 적어도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할 것이다. 물론 여당도 잘 해야 되겠죠. 여당이 더 못하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찍겠죠. 그러나 뭐 여당이 뭐 계속해서 뭐 못하는 법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번 전당대회에서 상당한 정도로 여당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달도 안 남았지만. 근데 민주당은 이렇게 시대 정신에 역주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언젠가는 전국 선거가 있을 때 민심이 이 부분을 심판을 하지 않을까. 뭐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 이렇게 약간 그래서 어느 그 기자를 보니까 오글거리는 민주당 뭐 이렇게 이제 칼럼을 썼던데 정말 오글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이 최고위원들의 이 그 명심 경쟁에서 민주당의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 백일장은 없는 것 같고요. 아마 그 다음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전현희 의원. 힘든 내색 안고 늘 털털 웃는 모습에 마음이 짠하다. 아, 요 장문이 좀 돋보입니다. 한번 결과를 한번 보시죠. 고맙습니다.